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년도 1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21년도 이제 시험 문제부터는 이제 KC 적용이 되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간선의 허용준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접지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일단 뭐 시험에서는 크게 많이 아직은 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기존에 있는 문제들 좀 먼저 보시고, 나도 정리는 어쨌든 다시 한번 해드리긴 할 건데, 이제 시퀀스하고 수변전 쪽 좀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KC 규정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낼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1회 시험 봐야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20년 1회 문제부터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문제고요. 공사에서 이제 견적 20점짜리 이제 나오다가 이제 하다 이제 기사에서도 이제 견적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사에서 나오는 것 치고는 좀 이제 까다롭죠. 이런 유형의 이제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이제 까다롭긴 한데,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좀 쪼개서 보시면 뭐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문제를 읽어보시면 문제 자체도 좀 그렇죠. 뭐 말도 되게 많아요. 뭐 매입 화면형이 개방형이고 뭐 어쩌고 그래서 막 지금 혼동이 오는데,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일단 지금 그 1번 문제는 전등을 교체하는 이제 그런 문제이고요. 전등은 32W짜리가 있고 20W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32W니까는 이제 여기 30W 이하는 아니고요. 40W 이하겠죠. 그래서 40W 이하인 32W 이등용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20W 이하인 이제 또 이제 펜던트형 전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직부형이 있고 펜던트형이 있고 이제 매입하고 이제 반매입형이 있어요. 직부형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뭐죠? 보통 그 집에 있는 것들, 천장에 이제 붙이는 거 직부형. 펜던트형은 이렇게 떨어뜨려서, 매입하고 반매입형, 보통 사무실 같은 경우에 이제 설치하는 이제 그런 이제 등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32W 이등용이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공은 0.415명이고요. 요거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교체를 하냐면 42W 3등용짜리로 교체를 합니다. 그렇죠?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32W 2등용을 32W 3등용으로 교체를 한다. 그렇죠? 교체를 하겠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W 2등용, 그렇죠? 20W 2등용 펜던트형이 있는 거죠. 20W 2등용 펜던트형이 있는데, 얘도 이제 교체를 할 건데, 걔는 20W 2등용 직부형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이렇게 교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체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걸 철거를 하고 다시 신설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그거죠. 그래서 뭐 말이 되게 길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32W짜리 2등용 형광등 기구를 3등용으로 바꾸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20W짜리 2등용 펜던트형을 20W짜리 2등용 직부형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렇죠? 일단 그거로 보시고, 그럼 이제 요건 이제 그렇다고 치고 이제 해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해설은 요거 1번하고 그리고 마지막 16번만 적용이 되고 중간에 있는 건 적용이 안 되세요. 요거 왜 적용이 되냐면 1번은 여기에 나오는 이 그 인공은, 형광등 기구 설치에 대한 인공은 하면 개방형 기준이에요. 막혀 있지 않은, 전등이 램프가 그대로 보이는 화면 개방형 기준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40W 2등용을 40W 3등용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루버, 그렇죠? 이런 아크릴 커버 같은 걸 이제 붙이는 거죠. 램프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래서 루버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3등용으로 교체하면서
할증률을 110%를 적용을 해야죠. 1.1배. 그래서 해설 1번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요. 40W짜리 2등용을 3등용으로 바꾸면서 걔는 이제 루버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인공, 개방형의 인공에다가 1.1배를 더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6번은 이제 왜 들어가냐면 거기에 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 철거는 30%, 그렇죠? 등이 달려 있는 거를 내가 철거를 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인공에다가 30%만큼을 적용을 한다. 근데 만약에 그냥 철거가 아니고 재사용 철거면,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이 펜던트형을 교체할 때 어떻게 철거한다라고 했냐면 이 펜던트형을 재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일반 철거가 아니고 재사용 철거이기 때문에 그때의 할증은 30%가 아니고 50%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1번하고 이제 마지막 철거에 대한 부분만 적용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무시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는 이제 그 노임이 얼마냐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 문제 이제 단 해가지고 조건을 보시면 인공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고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겠다. 그리고 여기서 철거하고 신설된 인공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노임은 얼마를 곱하냐면 20이면 5,048원을 408원을 곱해서 우리가 이제 노무비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가 됐고 문제를 풀어보죠. 그럼 일단 인공을 먼저 구해야죠. 인공을 구해야지 거기다가 이제 노임을 구해서 전체 비용이 이제 얼마인지를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32W 2등용도 철거를 하고 20W 2등용도 철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철거를 하고 나서 재설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 먼저 우리는 철거를 먼저 한번 해봅니다. 철거에 들어가는 인공이 얼마냐? 그렇죠? 32W를 먼저 하죠. 32W 2등용을 먼저 철거를 한번 합니다. 인공이 얼마냐면 32W 2등용은 0.415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등이 몇 개가 있냐면 문제에서 30개가 있다라고 했고 철거를 하는 거니까는 철거 할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0%를 적용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0.3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면 계산을 하면 3.375 3.73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그럼 이제 20W짜리 2등용은 20W짜리 2등용은 얘가 펜던트형이니까는 0.215죠. 0.215. 얘는 몇 개냐면은 20개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재사용 철거기 때문에 30%가 아니고 0.5, 50%를 이제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요건 얼마냐면 20W짜리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2.15이 되겠네요. 철거 시의 인원은 여기다 적을게요. 철거 시에는 3.735 그리고 2.152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철거는 지우고 철거를 했으니까, 그렇죠? 철거를 했으니까는 새로 달아야죠. 그렇죠? 신설합니다. 신설도 마찬가지로 32W짜리랑 그다음에 20W짜리 이제 나누어서 인공을 구해야 되겠죠. 32W짜리 3등용, 그렇죠? 32W 3등용은 0.545명이고 얘가 30개가 있는 거고요. 똑같이 그 교체를 하는 거니까 30개가 있는 거고 얘가
루버형이기 때문에 몇 배를 해주셔야 되냐면 1.1배를 해주셔야죠. 0.545에다가 30에다가 1.1을 하면 얘는 17.985 이렇게 되는 거고, 20W짜리 이등용은 얘는 이제 펜던트형에서 직부형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직부형이니까는 0.177 20개 아니다, 식을 안 썼죠 아직. 이등용이고, 요거는 0.177 마찬가지로 20개 교체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할증이 들어갈 건 없죠. 요건 이제 직부형, 요것만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0.177 곱하기 20을 하면 얘는 3.542인이 됩니다. 3.542인. 그렇죠? 그럼 전체 인공이 얼마예요? 전체 인공은 철거 시에 들어갔던 거 그리고 신설할 때 들어갔었던 인공을 다 더하면 되죠.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몇 명이 나오냐면 공량계가 27.41이 나옵니다. 27.41. 그러면 우리가 전체 비용은 여기에다가 내선 전공의 인공이 얼마라고 있냐면, 인공이란다. 비용이 얼마라고 있냐면, 내선 전공 노임이 225,408원. 그렇죠? 225,408원이니까 요걸 이제 계산을 하고, 문제 조건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라고 했으니까는 소수점 이하 버리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로 누르면 617만 8,433원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직접 노무비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계속 막 복잡하니까 좀 큰 덩이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32W짜리랑 20W짜리 등기구를 교체를 하는 거구나. 32W짜리는 3등용으로 교체를 하는 거고, 20W짜리는 펜던트형을 직부형으로 교체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할증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 교체를 하는 거니까는 철거하고 신설한다. 뭐 이 정도에 대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끔 이제 요거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14번 해설 보세요. 14번. 해설 14번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등의 증가시 매 증가 1등에 대해서 직부형은 0.005인, 매입 및 반매입형은 0.008인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지금 2등형이었잖아요. 얘를 이제 3등형으로 바꿨으니까는, 그렇죠? 요거를 이제 매입하고 반매입형이니까 여기다가 0.008인을 가산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왜 적용을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건데, 요 그 해설은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하는 거냐면, 요거 같이 베가트 2등용이 있죠. 근데 베가트 3등용은 여기 인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그 종류면, 등의 종류가 램프 수가, 등 수가 여기에 나오는 종류면 여기에 있는 인공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없어. 110W인데 3등용을 우리가 신설하고 싶어, 교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표에는 3등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2등용에다가 매입 및 반매입형일 경우 여기에다가 0.08을 더한 값을 기본 인공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요거를 적용을 하는 내용은 아니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2번. 2번 문제는 뭐 요거는 그 3로 스위치하고 4로 스위치 써가지고 뭐 점등하는 거 이거 시험에 뭐 여러 번 등장했었을 테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아실 테니까 대충 이제 요거 자체가 그림이 조금 어려우시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그림을 한번 바꿔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림은 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얘는 램프.
3로 스위치. 그렇죠? 얘는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 3로 스위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군데에서 이 램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걔가 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 전원 하나, 또 이게 꼬다리에서 전원 하나니까는 여기 전원 하나, 그렇죠? 또 여기 꼬다리에서 전원 하나 이렇게. 그 나머지는 안쪽에 있는 것끼리 서로, 그렇죠? 서로, 그렇죠? 서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요거 쭉 잡아 피시면은 요거랑 이제 모양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뭐 별 내용은 아니었고요. 3번. 네, 3번. 3번은 요거는 이제 이전력 기법이죠. 전력계가 두 개 있고요. 우리가 전체 실제 전력이 얼마인지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더하면 전체 이제 유효 전력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문제에서 보면 W1은 2.9하고 6이네요. 요거는 2.9 kW. 고 얘는 6 kW. 그리고 전압은 200하고 전류는 30. 요거는 200 볼트고 요거는 30 암페어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 유도전동의 역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역률. 역률을 우리가 보통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요.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할까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고. 유효전력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9에다가 6을 더하면 되고. 그렇죠? 10의 3승. 킬로니까. 그리고 피상분은 얘가 3상이니까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전압은 200 곱하기 전류는 30. 이제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트 값이 나오겠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85.66 책에 있는 풀이랑 조금 다른데 뭐 다르다기보다는 어차피 단위를 통일하고 싶어서 약간 킬로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을 쓴 거고, 아니면 뭐 분모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하나, 그렇죠? 이렇게 하거나 어차피 단위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뭐 계산은 똑같이 나오고, 역률은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두 번째, 역률을 90%로 계산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콘덴서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구하죠? P, 얘는 이제 유효전력이죠. 킬로와트.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1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그쵸? 이건 계산 전, 이건 계산 후. 그쵸? 지금 이제 역률이 얼마냐면 85.66이죠. 0.8566인데 걔를 90%로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는 책에 있는 풀이대로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풀이했냐면 이게 두 개 더한 게 유효 전력이죠. 킬로와트니까 킬로와트 8.9죠. 8.9에 탄젠트 아크 코사인의 0.8566에 빼기 탄젠트의 아크 코사인의 0.9.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요거 이제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제 연도를 이제 거슬러 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풀이하는 거 이제 몇 번 있고요. 아니면 뭐 기본 문제 풀이에서도 요거 설명드렸던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전동기인데 얼마만큼 권상할 수 있느냐, 몇 톤짜리 물체를 권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권상기 용량을 구할 때는 식이 이제 두 개죠. 여기에 9.8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6.12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9.8이 들어가는 경우는 속도가 초로 나오는 경우, 초당 몇 미터를 물체를 끌어올렸다. 그렇죠? 그리고 6.12가 나오는 경우는 분당 몇 미터씩 물체를 끌어올렸다라고 했을 때 이제 6.12를 대입을 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매 분당 20m의 속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9.8이 아니고 6.12를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6.12 효율의 무게, 웨이트에다가 속도, 분당 속도, 그렇죠? 이거는 분당 속도. 그리고 이거는 톤. 하면 이제 킬로와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 출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아까 8점 얼마 나왔잖아요. 2.6에다가 2.9에다가 6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요 웨이트를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무게 얼마째 그는 요거 뒤집어서 넘어가는 거니까는 V에다가 분당에다가 6.12에다가 효율에다가 출력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을 하면 얘는 분당 20m라고 했고요. 요거는 아까 8.9였나요? 그렇죠? 8.9에다가 효율은 종합 효율은 80% 0.8 해서 이제 계산해서 누르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은 2.18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넘어가시고 4번 소선의 직경이 3.2인 37가닥 연선에 대한 외경이 얼마일까요? 네. 예전에 기능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소선의 직경이 3.2인 37가닥 연선의 외경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단선은 이제 여기 심이 이제 하나인 거고, 그렇죠? 연선은 이제 그런 단선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꼬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연선이고요. 식은 이제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소선의 총수를 구할 때는 요 식을 대입을 하고 연선의 외경은 이제 요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온 요 스몰 d라고 하는 거는 요거 소선 하나에 대한 지름이고. 여기 스몰 n이라고 하는 거는 요 층수, 요 심선을 빼고 요 심선을 제외하고 얘가 1층, 요게 2층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n이에요. 저기 n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직경이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지름은 나왔고, 요 소선 하나에 대한 지름이 얼마라고 했냐면 3.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2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가 없냐면 몇 층인지 안 나왔죠. 몇 층인지 안 나오고 그 대신에 전체 소선의 수가 37가닥이다 라고 이제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요 이제 n을 구하시면 되는데 얘를 막 이렇게 넘겨서 막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는 너무 복잡하고 차라리 여기다가 숫자 1, 2, 3을 대입을 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어차피 뭐 100 몇 가닥 이렇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면 만약 1층이면 1층이면 몇 가닥이냐면 여기 1이니까는 이건 3이죠. 1이면 1 더하기 1이니까 2죠. 그럼 3이 6에다가 1을 더하니까 여기는 7가닥 이렇게 나오겠죠. 1층이면. 그렇죠? 요거 심선은 층이 아니에요. 심선 다음부터가 이제 1층, 2층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항상 위에 심선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하면 항상 짝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요 가닥수는 이제 홀수 값이 나오죠. 더하기 1 심선까지 있으니까. 그럼 2층이면 어떻게 될까요? 2층이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3이 6. 그리고 요거는 3. 그럼 6, 3 하면 18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는 19가닥이 나오겠죠. 대충 하나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죠. 그렇죠? 다음에 37가닥이 대충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3층일 경우에 여기다가 3을 하면은 3, 3은 9죠. 여기는 3하고 1하고 더했으니까 4죠. 4고 36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는 37가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는 전체가 37가닥이면은 3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3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3.2를 하면 이제 지름이 나오겠다. 그러면 답이 22.4mm가 된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기능사에서 나왔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사에도 나오네요. 네. 넘어가시고 5번 단상 변압기 3대로 델타 결선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예비 변압기로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총 이제 할 수 있는 변압기 대수는 몇 대냐면 500짜리가 4대죠. 원래 3대가 있었고 예비로 하나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최대로 걸 수 있는 방법은 V결선을 2개 하면 되죠.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델타 아니면 Y인데 요거 이제 그 변압기 3개밖에 못 쓰니까 그러면 하나가 남으니까는 그거보다는 V결선을 2개를 하면 요거 델타 결선 하나 하는 것보다는 이제 걸 수 있는 부하 그 양이 부하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V결선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V결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V결선 하나 했을 때 근데 얘는 V결선을 2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루트 3에다가 변압기 한 대 용량 500이라고 했고요. 그걸 2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732.05 킬로볼트 암페어가 이제 부하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6번 코니스 조명인데 코니스가 이제 처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 천정 코너에다가 이렇게 이제 램프를 직접 보이지 않게 숨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약간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그 빛이 이제 그 전파가 되니까 이러한 이제 약간 은은한 형식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죠. 코니스 조명. 여기 나오는 거죠. 상방 모서리에 숨겨서 벽면을 이제 조명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코니스 조명이라고 한다더라. 뭐 하는 거죠. 넘어가시고. 요거 이제 간이수전 설비죠. 이제 간이수전 설비에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그 간이수전 설비는 여기 이제 DS가 들어가죠. 그렇죠? DS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설명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거 대신에 ASS를 쓸 수 있고 얘가 만약에 6.6kg 이상이면은 LS를 써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ASS는 뭐냐면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죠. 그렇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고 보통 이제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는 이제 무전압상에서 전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회로를 개방을 하거나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아니면 과전류 시에 회로를 이제 개폐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도립전류를 이제 목재를 하거나 뭐 이런 이제 특성들을 이제 적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ASS에 대한 특징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간이수전 설비에서 이제 번호가 써 있으니까 대충 뭐 그 번호에 해당하는 거 이제 뭐 쓰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LA 같은 경우에 예전 같았으면 이제 뭐 일정 접지 이런 거 나올 텐데 이제 접지가 이제 뭐 보호 접진이 아니면 개통 접진 이런 계통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접지 종별 쓰는 거 이제 안 나올 테고 변전소 아니면은 이제 피레기 전격은 18kV죠. 얘가 이제 보호하는 거는 이제 1차적으로 보호하는 건 이제 변압기. 그렇죠? 한류형 VPF가 있는데 한류형 PF는 이제 파워 퓨즈에 대한 단점이 이제 한 번밖에 못 쓰고 제일 큰 단점이 한 번밖에 못 쓰고 뭐 가격은 싸지만 한 번밖에 못 쓰고 이제 차단할 때 이제 과전압이 발생하고 좀 그런 것들. 얘는 이제 뭐 전력을 얼마만큼 쓰는지 측정을 해야 되니까는. 그리고 MOF는 이제 뭐 전압하고 전류를 이제 저압으로 이제 변성해 측정하는 이제 장치가 되겠죠.
여기 보니까 5번에 이렇게 X표 있는 거 보니까는 여기 단락이 일어났을 경우에 단락 전류가 얼마냐?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물어보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대충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번 문제는 단선도에 표현된 ASS에 대한 럭 전류 값하고 과전류 럭 기능을 설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럭 전류는 800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이제 락 전류인데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는 플러스 10%까지 계산을 해서 880 암페어. 락 전류 최대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락 기능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얘가 이제 ASS가 너무 큰 전류를 얘가 이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여기 차단기도 있고 여기 이제 리클로저도 있고 선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중에 여기 이제 간이수연 설비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제 800 그냥 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800이라고 하면은 800 이상에 대한 전류가 흐르면은 얘가 이제 먼저 동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800 이상에 대한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있는 차단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제 리클로저가 먼저 동작을 해서 그래서 고전 전류를 먼저 차단한 다음에 무전압 상태에서 얘를 이제 얘가 차단이 됐으니까 차단된 상태에서 이제 ASS를 개방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차단기하고 그 차단기나 리클로저가 다시 재투입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쪽하고 상관없이 전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락 기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얘를 락해서 얘가 고전 전류가 흘렀지만은 얘가 바로 즉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후비 보호하는 장치들이 먼저 차단을 하고 고전 전류를 차단을 하고 그 사이에 얘가 차단된 상태에서 ASS가 개방을 하면 이쪽 고장난 구간을 개방을 하면 그 이후에 다시 얘가 리클로즈 돼가지고 전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락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0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후비 보호가 먼저 차단 전류를 차단하고 고장 전류를 차단하고 회로를 개방. 그 다음에 다시 얘네가 리클로즈 돼가지고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락 기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말로 설명한 것들은 밑 뒤에 다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선도에 표시된 필요기 전격 전압은 이제 그쵸? 18kg고 그리고 1차 1보호 대상은 이제 전력용 변압기죠. 그리고 한류용 PF의 단점은 재투입 안 돼요. 과전압 발생. 4번. 요거는 이제 내선 규정 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올해까지는 이제 판단 기준하고 내선 규정까지도 같이 이제 공용해서 사용을 하죠. 같이 중복해서 KC하고 적용을 할 수는 없으나 판단 기준하고 내선 규정이 살아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내년 이제 넘어가면 이제 후년이 되면 이제 내선 규정도 더 이상 개정을 안 하죠. 없어져요. 뭐 다른 이제 핸드북에 이제 요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선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들은 내년에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전격표에서도 그거 더 이상 개정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그냥 내년에 좀 안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과전류 강도는 이렇게 되는데 전기사업자 규격에 의해서 몇 배로 한다. 근데 그게 다음에 답이 나오죠. 75배. 계산한 값이 75배 이상의 경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1번의 답이죠. 그래서 규격에 의해서 75배로 하고 만약에 그 75배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거의 2배인 150배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60A를 초과하면 과전류 강도는 40배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5번 문제를 이제 보면 5번 문제가 단락 전류 구하라는 문제죠. 그렇죠? 단락 전류를 구하십시오. 저 5번 동그라미 5번에서 단락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단락 전류가 얼마일까요? 그래서 문제는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상 단락 전류를 구하라는 게 있는데 먼저 삼상 단락 전류를 먼저 한번 구해 보면
삼성 단락 전류를 이렇게 I3S라고 이제 적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전격 전류 이렇게 구하죠. 여기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법이죠. 얘가 이제 오음법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오음법으로 구하는 거는 5옴이죠. 5옴 임피던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뭐 전압 나누기 저항 임피던스 하면 전류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삼성 단락 전류를 한번 구해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5%라고 했으니까는 5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전격 전류가 얼마예요? 변압기 용량이 500kVA니까 510의 3승에다가 루트 3, 3상이니까 그쵸? 전압은 2차 측이니까는 380 선간 전압을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380 해서 계산하면 삼성 단락 전류가 되는 거죠. 만약 킬로와트였으면은 이제 역류까지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이제 kVA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제 전압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여기 얼마가 나왔냐면 15,193.43A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삼성 단락 전류. 이제 이상 단락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상 단락 전류 선간 단락이죠. 선간 단락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이제 전력 시간 때 이제 그 변압기 그 발전기 기본식 할 때 이제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선간 단락 시의 전류는 단락 전류는 Z1 플러스 Z2 분의 루트 3의 이렇게 구하죠. 여기서는 Z1은 정상 임피던스고 요거는 역상 임피던스고 그렇죠?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뭐 선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변압기에서는 역상이든 정상이든 기기에 흐르는 그 코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같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2배의 임피던스에 루트 3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게 있죠. 삼성 단락 전류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고. 그럼 삼성 단락 전류 값에 2분의 루트 3, 0.866이죠. 대입하면 선간 단락 전류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15,193.43에다가 0.866을 곱하면 걔가 선간 단락 전류가 되겠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13,157.90A가 된다더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는 나머지는 이제 거의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선간 단락 전류 구하는 거, 락 전류 구하는 문제가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설명들 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뭐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이제 뭐 CT가 소선되지 않도록 이제 최대한으로 흐를 수 있는 전류고 식은 이제 거기에 나온 것처럼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관계식이라고 이제 너무 말로 표현한 것 같아서 걔는 이제 어쨌든 2.5배니까는 기계적 강도에다가 2.5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제 뭐 SN에 뭐 루트 T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걔는 말로 쓰는 것보다는 식으로 쓰라고 그랬으니까는 2.5S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9번. 뭐 1회 문제 유단위 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앞에 견적 문제도 그렇고, 요거 이제 테이블 인 스펙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들을 표를 이용해서 값을 이제 뽑아내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 보기 전에 요거 표를 보면 표가 많이 나와요. 표 1, 2 있고 뭐 참고 자료 1도 있고 2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요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시면
요건 이제 동력 부하 설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표를 2를 보시면 표 2는 이제 그 전등하고 콘덴서에 대한 부하 설비에 대한 용량이에요. 예. 근데 이제 콘덴서 쪽은 좀 나중에 보고 일단 예를 보면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동력 부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용 동력이라는 게 있고 하계 동력이라는 게 있고 동계 동력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상용 동력은 말 그대로 항상 사용하는 동력인 거고 하계는 여름에 그리고 동계는 겨울에 사용하는 동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동력 부하 설비의 전체 값을 구할 경우에 이제 혹 실수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상용하고 하계하고 동계를 다 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름하고 겨울이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요. 여름이거나 겨울이거나지 여름하고 겨울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력 부하 설비를 전체 동력 부하 설비가 얼마인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용은 어쨌거나 계속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상용에다가 하계와 동계 중 큰 값을 더해서 전체 동력 부하 설비를 구하는 거지 전체를 다 더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계는 50이고 동계는 9.4니까는 전체 만약에 동력에 대한 부하 설비를 구하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가 더 크니까 동계보다 요 두 개를 더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동력 부하 설비를 구하는 거지 전체를 다 더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요거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되게 많죠. 문제를 보죠. 문제를 1번 문제 1번 문제를 보시면 동계난방 때 온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온수 순환 펌프는 수용률이 100 보일러용과 오일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60%일 경우에 난방 동력 수용 부하가 어떻게 될까요? 수용 부하를 구하는 공식은 부하는 어떻게 구하냐면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동계 난방하는 거 동계죠. 동계 난방하는 경우에 수용 부하가 얼마냐 이제 물어본 거니까 여기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요거를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보니까는 온수 순환 펌프는 수용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100%라고 했고요. 1. 자, 100%니까. 보일러랑 오일기어 펌프는 요거는 수용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60%니까는 0.6. 따라서 전체 수용 부하, 동계 동력에 대한 수용 부하는 얼마냐면 6 플러스 0.4에 0.6에 플러스 3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냐면 6.84 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동력 부하의 역률이 전부 80%래요. 이거 동력 부하인데 역률이 전체 다 킬로와트잖아요. 역률이 다 80%. 그 경우에 피상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얘가 킬로와트니까 얘를 kVA로 바꾸고 싶으면 역률을 나누면 되죠. 역률이 0.8이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 나오는 값을 0.8로 나누면 피상 전력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5.8 나누기 0.8, 52 나누기 0.8, 9.4 나누기 0.8을 하면 이제 각각에 대한 동력의 피상 전력이 나올 거고요. 그거는 이제 답을 이제 보시면 되죠. 이거는 상용은 32.259, 하계는 65고 동계는 11.75다. 그렇죠? 세 번째, 총 전기 설비 용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총 설비 용량이라고 총 설비 용량. 총 설비 용량이니까 그렇죠? 총 설비 용량이니까 표 1에 나오는 거랑 2에 나오는 거를 더해야 되는 거죠. 표 1은 뭐냐면 동력. 그렇죠? 표 2는 뭐냐면
전등하고 콘센트. 그렇죠? 그래서 동력 부하에 대한 이제 그 설비용량하고 등기구랑 콘덴서에 대한 그 설비용량을 더하면 전체 설비 용량이 나오는데 등기구하고 콘센트는 나중에 보고 여기 동력 부하에 대한 설비 용량이 얼마인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동력 부하에 대한 설비 용량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요? 상용 동력에다가 하계 동력을 더해서. 그렇죠? 동계는 고려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두 개의 날씨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고, 그리고 동계보다는 하계가 지금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동력은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그 표 2에서 등기구랑 콘센트에 대한 설비 용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많아요. 표 2에 보시면 거기에 뭐 쭉 나올 총 용량 제일 끝에 보니까는 77,300이라고 나왔죠. 걔는 이제 VA니까는 77,000 얘는 77,300인데 얘가 단위가 VA니까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77.3kVA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뭐, 요거 동력은 요건데 역률은 이제 80%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0.8. 그렇죠? 수용률이 장수가 많으니까는 수용률은 얘는 파는 수용률이 아니고 그냥 설비 용량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니까는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요게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를 계산한 건 없는데 그 위에서 표에서 계산한 값이 있죠. 상용 동력은 얼마였냐면 32.259 그리고 하계 동력은 65고 거기에다가 전등이 77.3이니까 걔를 이제 다 합하면 답이 되겠네요. 그럼 174.5가 전체 이제 전기 설비 용량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안 해도 되네요. 표에서 구한 값이 있으니까. 얘도 KVA, 얘도 KVA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를 하면은 이제 어쨌든 KVA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됐고, 그리고 4번. 4번하고 5번하고 6번은 이제 한 세트예요. 4번은 뭘 물어봤냐면 단상 변압기 용량을 물어봤고, 그 다음 5번은 삼상 변압기 용량을 물어봤고요. 6번은 상가 건물에 시설된 변압기 총 용량을 물어봤으니까는 4번하고 5번하고 이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넘기고 단상 변압기 용량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조명하고 콘센트 이게 이제 단상 부하죠. 이 단상 부하에 대한 용량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전등이 있죠. 전등 그리고 콘센트 그리고 기타 등등. 이걸 다 더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구해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해서. 역률 있으면 이제 뭐 역률까지 나눠서 계산을 하죠. 부등률 있으면 이제 부등률까지도 계산을 하는데 어차피 얘는 그냥 VA로 나왔으니까는 설비 용량이 VA로 나왔으니까 그냥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전등 관객에 대한 수용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전등의 수용률은 70%, 0.7. 그렇죠? 그리고 콘센트 관계된 수용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콘센트는 50%, 0.5. 그리고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쭉 다 더한 다음에 0.7 곱하고, 그렇죠? 예, 여기 쭉 더한 다음에 0.5.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면 이제 전체 용량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용량이 얼마가 나왔냐면 식은 이제 그 문제집에 있으니까는 어차피 그거 다 더하는 거니까 굳이 써가지고 시간만 낭비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48.62가 나오는데 48.62 kVA. 거기 풀이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간 거는 얘가 VA니까는 키로로 바꾸려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쓴 겁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여기 나왔어요. 단상부하에 대한 총 용량이 얘인데 변압기 용량으로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니까 요거보다 큰 변압기 용량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참고자료 1번을 보시면 돼요. 참고자료 1번에 보시면 왼편에 변압기 용량이라고 해가지고 5, 10, 15, 20에서 쭉 나왔죠. 그 중에서 요 48.62보다 하나 큰 거, 한 등급 큰 거, 걔가 얼마냐면 50이었죠. 단상 변압기는 50짜리를 선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삼상 변압기 용량이 얼마일까요? 수용률은 60%고 동력부하의 용률은 80%. 다시 넘어가야 되겠네요. 다시 네, 나왔어요. 이제 동력부하에 대한 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변압기 용량을 구하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 kVA에 대한 값을 구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전체 합산한 거에다가 변압기 용량이 그거보다 한 단계 큰 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아까 이제 똑같아요. 상용하고 하계하고 이제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25, 2.5하고 요거. 그러면 25.8 플러스 50인데 킬로와트니까 kVA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용률이 0.8이라고 했고요. 수용률 얼마냐면 60%라고 했으니까 0.6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기 얼마가 나왔는가 봤더니 58.35가 나왔대요. 58.35 단위가 kVA죠. 그러면 아까 봤었던 표에서 참고자료 1에서 요거보다 하나 큰 거 58.35보다 하나 큰 건 얼마냐면 75죠. 그러니까 요거는 삼상은 75 kVA 변압기를 선정하면 되겠다 이거죠. 단상은 50, 삼상은 75. 그 다음 문제가 전체 사용하는 변압기 용량이 얼마냐지 물어봤으니까 단상 50을 여기다가 이제 더하면 125가 되겠죠, 답이. 자, 6번에는 125 kVA가 될 거고요. 7번 단상 변압기랑 삼상 변압기 1차측 전격 전류가 얼마냐? 요거는 또 이제 다음 표를 보셔야죠. 우리가 지금 변압기 요거는 참고자료 1은 전력 퓨즈에 대한 전격 전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전격 전류들이 이제 변압기 전력 퓨즈에 대한 변압기 보호형 전력 퓨즈에 대한 전격 전류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전압이 얼마냐면 6,000kg예요. 6,000kg. 그래서 우리는 3.3에서 안 참고 6.6에서 전격 전류를 찾으시면 되는데, 단상은 얼마라고 했냐면 변압기 용량이 50이라고 했죠. 그러면 단상 50에 대한 6,000kg 전력 퓨즈에 대한 전격 전류가 얼마냐면 15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삼상은 75였어요. 그럼 75에 대한 6.6에 대한 전력 퓨즈 전격 전류는 얼마냐면 7.5A가 되는 거죠. 그렇죠? 7번의 단상 변압기는 15.
그리고 삼성 변압기는 7.5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선정된 동력용 변압기 용량에서 역류를 95%로 개선하려면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콘덴서 용량 앞에서도 했었죠. 어떻게 구했냐면 P의 탄젠트 세타1의 탄젠트 세타2 이렇게 구했죠. 요거는 단위가 킬로와트고, 그렇죠? 그때의 요 값을 요 표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냐면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선정된 동력용 변압기 용량인데 선정할 때에 이 동력용 변압기 역류를 얼마라고 했냐면 0.8로 했죠. 그리고 얘를 95%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0.8을 95%, 0.95로 이제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구하면 돼요. 개선 전에 0.8이었고요. 개선 후에 우리는 0.95의 역류를 0.95로 역류를 이제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0.8하고 0.95가 겹쳐지는 0.42에 대한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량을 콘덴서 용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력용 삼성 변압기 용량이 얼마였냐면 75kVA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킬로와트니까는 역률인 0.8을 곱해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0.42를 곱하면 콘덴서 용량을 구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25.2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25.2 kV.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축전지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어쨌든 축전지 용량 구하는 거는 이 면적을 구하면, 이 면적의 넓이를 구하면 이제 콘덴서 용량, 그 축전지 용량을 이제 구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식이 보수 1분의 1에다가 용량 환산 시간에다가 전류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요건 이제 하나의 경우에, 그렇죠? 용량 환산 시간이 하나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구하는데,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식은 왜 그런지는 책에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지는 않겠고, 식을 그냥 좀 쉽게 암기를 해가지고 푸는 방법으로 넘어가죠. 어쨌든 원형은 이거예요. 원형은 이거고. 이렇게 증가 후 감소하는 경우에 용량 환산 시간, 보수 1분의 1에다가 용량 환산 시간 I1, K1, I1 여기 1, 2, 3, 4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1 다음에는 뭐예요? 2죠. K 마이너스 I1 1, 2, 3, 4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2니까는 3이죠. 3. 전류는 3이니까는 3에서 2를 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4는 4니까는 I4에서 I3을 빼면 됩니다. 식에 대한 모양은 이제 대충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식의 모양이 대충 이렇다. 그러니까 뭐 책에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요 식이 이제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순서대로 그냥 1, 2, 3, 4니까는 이렇게 1, 2, 3, 4, 2에서 1 빼고 3에서 2 빼고 4에서 3 빼고 그냥 요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율이 0.7이래요. 요거 0.7. 다 쓰면 뭐 시간만 이제 많이 드니까는 용량 환산 시간만 쓰죠. 뭐 요거는 2.45. 얘도 2.45. 요거는 1.46, 요거는 0.45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어차피 뭐 책에 다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전류값만 처음에 I1은 200이고
그 다음에는 300에서 200을 빼고, 그 다음 150에서 300 빼고, 그 다음 100에서 150 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700A가 나오니까는 답은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실지수 구하는 문제. 이건 이제 뭐 답 이제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거죠. 여기 전체 층고 그 높이가 4.8이래요. 4.8m.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가 0.8이죠. 가로 세로를 여기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광원에서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는 몇 미터냐면 4m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지수 어떻게 구하세요? H. 여기서 H가 이제 작업면에서부터 광원까지. 광원에서 작업면까지의 길이고 높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XY 가로 세로. 그렇죠? 그러면 얘는 4라고 좀 전에 했고요. 얘는 8이고 얘는 10. 가로 세로가 8하고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1.11이 나온다. 이제 뭐 하는 거니까. 12번 문제. 이것도 이제 많이 보던 유형이죠. 비율 차동 계전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뭐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요 가운데 있는 건 이제 변압기고 이제 양쪽에 이제 비율 차동 계전기가 있는 거고 이제 이쪽에서 양쪽에 이제 전류차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전기를 동작하는 이제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는 보시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개가 하나씩 묶여져 있으니까 여기는 델타 결선이 될 테고 여기는 다 이제 한쪽이 다 하나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이 다 이제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여기 이제 Y 결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비율 차동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변압기가 델타 Y 결선하면 위상차가 30도만큼 나니까 각변이니까 30도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걸 보상해 줘야죠. 위상차가 나지 않도록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쪽이 델타면 여기 이제 Y 결선으로 묶고 이쪽이 Y면 여기 이제 델타 결선으로 묶는다.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다 이제 당연히 아실 테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씩 해가지고 두 개 이상을 하나로, 두 개 이상을 하나로, 그렇죠? 이쪽은 세 개 이상을 그냥 하나로 쭉 묶어서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제 그림이고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여기 이제 전류가 이제 얼마냐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동작시키기 위한 전류를 이제 물어봤고 그럼 이 동작시키기 위한 전류는 이쪽 1차 측에서의 흐르는 전류랑 2차 측에서 흐르는 전류의 차만큼이 이쪽에 흐르니까 그 전류를 갖고 얘가 동작을 하는 건데 문제에서 보시면 얘가 전격 전류 200%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요 차만큼 그러니까 IP 빼기 IS를 한 거에 200%니까는 두 배를 한 값이 여기에 흘렀을 때 동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먼저 IP 먼저 한번 구해보죠. I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류죠. 전류니까는 변압기 용량은 30이고 30메가 그럼 30에 곱하기 10의 6승이죠. 게다가 3상이니까는 루트 3에다가 1차 측 전압은 얼마냐면 3.3이죠. 그러면 33 그러면 33에 곱하기 10의 3승 단위 맞추려고 한 거고 얘를 3승이라고 쓰고 얘를 이제 없애버려도 상관없고요. 얘가 K 이제 V 볼트 암페어니까는 역률 이제 고려를 안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된 값이 어디에 있는 전류 값이냐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 값이죠. 이쪽에 흐르는 전류 값이 요 놈이죠. 근데 얘가 지금 2차 측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CT 2차 측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CTB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가끔 이제 요거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면 500대 5니까는 1차에 500이 흘렀을 때 2차에 5A가 흐르도록 하는 거니까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면 전류값이 줄어야죠. 전류값이 줄어야 되니까 곱하기를 5분의 500 하면 커지니까 작게 하려면 500분의 5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IP에 대한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이게
5.25A라고 합니다. 5.25A. 5.25A. 그럼 이제 IS를 구하면 되는데 IS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쨌든 식은 형태는 이렇게 똑같죠. 30메가니까는 10의 6승에다가 3상이니까 루트 3배에다가 전압은 2차 측 전압이 얼마냐면 11kg죠. 11kg 곱하기 10의 3승. 마찬가지로 1차에 200이고 2차에 5니까는 전류값이 더 작아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2000분의 5를 이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하나 더 계산할 때 들어가야 되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는 델타니까는 요 상 안에서보다 선에 흐르는 전류가 루트 3배가 더 크죠. 델타 결선이니까. 요 선에 흐르는 전류는 요 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루트 3배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6.82가 나오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은 그렇죠? 빼서 2배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3.14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그렇게 되겠고, 13번 뭐 댐퍼? 댐퍼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철탑 근처에 가시면 이렇게 철탑 이제 이렇게 교회로 나가서 보시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철탑 근처에 이렇게 생긴 거 달아놓은 거 아마 보실 거예요. 만약 못 보셨으면은 교회를 나갈 때 이렇게 철탑 한번 이제 보시면 여기 댐퍼죠. 진동 방지시키는 거, 전선의 떨림. 이렇게 바람 때문에 떨리면 전선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는. 14번은 뭐 필기 설치한 장소 3개 쓰시면 되고, 15번 15번은 이렇게 지락이 발생했을 경우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렇게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지락 계전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까요? A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일까요? B에 흐르는 게 얼마일까요? C에 흐르는 게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지락이 발생을 했으니까는 지락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접지된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흐르죠. 여기 이제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저항 접지니까 지락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저 저항분의 상전압으로 구하는 거죠. 성간전압이 아니고. 왜냐면 대지는 전위가 0이니까 0V니까. 그렇죠? 성간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중성선하고 다른 한선에 걸리는 전압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전압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락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300에다가 전압이 66kV인데 요건 성간 전압이 66kV니까 66 이렇게 할게요. 10의 3승 안 쓰고 나누기 루트 3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전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지락 전류를 구하면 여기가 127.02가 나온대요. IG는 127.02 암페어. 1번 문제 한 거야. 1번 문제 한 거고. 2번 문제는 2번부터 3번은 저 동그라미 A, B, C에 대한 전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A는 나중에 하고요. B하고 C를 먼저 할 겁니다. B하고 C. B하고 C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거 이제 고장난 부분은 아니니까 고장난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 선로에 얼마만큼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었냐면 2만인가요? 어디 갔지? 그죠? 송전 전력이 2만 킬로니까 2만 킬로. 그러면 A상 전류하고 B상 전류하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A상하고 B상 전류는 똑같죠. 고장난 게 아니니까 A상하고 B상 전류는
똑같아요. 왜냐면 전압도 똑같고 송전 전력도 똑같고 둘 다 3상이고 그렇죠? 그러면 루트 3에다가 전압은 66kg 그리고 2만 얘도 키로고 얘도 키로니까는 그리고 그 대신에 얘가 키로니까 역류를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킬로와트였으니까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역률은 지상 0.8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상 0.8을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전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18.69가 나오는데 218.69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이제 그 비효차동 계전기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전류값은 어디에 흐르는 전류값이냐면 요 선 여기 흐르는 전류값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 얼마만큼이 표시가 되는가를 이제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CTB를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를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300대 5 그렇죠? 300분의 5를 이제 계산을 해야죠. 더 전류값이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B나 C나 공이 3.64A가 된다라고 합니다. 계산기 이제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A에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냐를 이제 구하셔야 되는 건데, A에 흐르는 전류값은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더 고려를 좀 해야 돼요. 뭘 고려해야 되냐면, 우리가 요 A선에 흐르는 전류는 A 그 200kV 그 2만 킬로와트에 대한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류도 흐르지만, 그렇죠? 그러기 위한 A도 흐르지만 얘도 같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요 선에는 그 A상에 흐르는 전류랑 지락 전류가 이제 같이 합하여서 이 A선에 흐를 텐데 A상에 흐를 텐데 그 지금 요 아까 우리가 B하고 C를 구할 때도 이제 봤지만 여기에는 지상 0.8에 대한 역률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지락 전류는 저항에만 흐르는 전류다 보니까 요거는 유효 전력이거든요. 유효 전류. 근데 얘는 지상이 0.8이다 보니까는 이 전류 안에는 유효분도 있고 무효분도 있어서 그냥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쪼갠 다음에 유효분끼리 계산하고 무효분끼리 계산해서 절대값 씌워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죠. 이게 좀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한번 구해 보면 IA 값은 얼마냐면 이건 나머지는 똑같아요. 2만에 루트 3에 66인데 역률이 이제 그 0.8이니까는 곱하기 0.8이죠. 여기에다가 지상 0.8이니까는 곱하기 0.8 지상이니까 마이너스 J에 0.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값과 뒤에 이 0.8을 곱하면 걔가 유효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유효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랑 계산을 하면 얘가 무효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유효분하고 요거는 얘가 유효분이니까 얘도 유효분이니까, 그렇죠? 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분을 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전체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값을 구한 게 329.24예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329.24
근데 얘도 이제 여기 요 빨간색이 요 390점 이사니까는 A 2차 측으로 넘기려면 마찬가지로 300분의 5. 그렇죠? 네. 그럼 최종값이 얼마냐면 5.49가 되더라.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요것만 마지막에 요것만 조금 복잡했죠. 얘가 이제 역률이 있다 보니까 유효분하고 무효분으로 좀 나누어서 지락전류와 합해서 계산을 좀 했어야 됐어요.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16번 문제는 비오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공칭변류비가 있죠. 공칭변류비. 공칭변류비는 얼마냐면 100에 5니까 20이에요. 공칭변류비는. 측정을 해봤더니 측정했을 때의 비는 얼마냐면 얘가 원래 측정했을 때도 그 공칭 CTB랑 만약에 똑같으면 20이 나오려면 걔가 250을 했을 때 1.25가 나와야죠. 얘가 20이면.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얘가 5만큼이 나온 거죠. 맞네요. 10만큼이 나온 거죠. 10A만큼. 1.25가 아니고 12.5죠. 12.5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10A가 나왔어요. 오차가 발생했잖아요. 이제 그 오차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비오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 CTB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차이만큼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이제 비오차라고 하는 거고, 공칭 CTB가 20이고 측정 CTB가 25죠. 10이 나왔으니까는. 그리고 측정이 25니까는 이제 마이너스 20. 이게 이제 비오차다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특정의 개념이 아니니까. 측정 CTB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칭 CTB랑 측정 CTB랑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걸 이제 비율로 보는 거, 이제 비오차니까. 해서 20년 1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